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네. 네. 리플 영상을 올리면 항상 이상한 댓글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무튼 뭐,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냥 뭐 말을 아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 정말 원했던 상황이 왔거든요. 원했던 상황이요. 네, 원했던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원했던 상황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네, 요 코인계의 영원한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떴길래, 네. 김프로님이 올려줬는데, 원래 이제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던 애가 있었어요. 크레이그라고. 근데 이제, 요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살살 털린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엔 크레이그가 아니게끔 탈탈 털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한 거죠. 난 사토시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결국에는 그냥 희대의 사기꾼이 돼버렸죠. 네,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근데 뭐 어쨌든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었으나, 네, 이제는 큰 영향이 없죠. 예전엔 좀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는 이슈라서 한번 가지고 왔고, 네. 요런 거였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 사토시야. 그래,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지갑에서 비트코인 좀 빼봐. 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사토시야. 아니, 그니까 알겠는데, 처음 만들어진 지갑에서 이거 전송해봐. 이거 사토시 지갑이잖아. 처음 만들어진 거는. 네. 나는 이런 해서 사토시라니까? 아니, 알겠다고. 알겠는데, 네가 사토시면 여기서 이거 움직여봐. 난 이런 이유에서 사토시야.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해서, 저도 굉장히 안 좋게 크레이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니까 요 영상이 있네요. 자, 다시 슬슬 기어 나오는 코인 업계 똥파리들.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이제 다뤄본 적이 있는데, 요 땡땡을 건 사람이, 땡땡이 뭔지 알아? 네. 땡땡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제한이에요. 땡땡을 건 사람은 무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제한에 땡땡을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런 밈이 있었어요. 예전에 2017년, 18년 막 이때쯤에. 네. 네, 무제한에 땡땡을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런 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토시 호소인이 제가 말했던 그 크레이그라는 애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아가리. 얘 누굴까? 얘는 저스틴 선이죠. 맞아, 정확해. 네, 저스틴 선은 지금도 이제 말 많이 털죠.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롱물량 고래가 저스틴 선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누가 댓글에 써주셨는데, 네. 아니길 바랍니다. 네. 네.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아무튼, 해서, 이제 3대 빌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은 이미 다 들어갔죠. 왜냐면 이제 세력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세력이었을 때는 채굴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제일 큰 세력이었을 때. 네. 그때였는데, 왜냐면 우지한, 크레이그 얘네들 어쨌든 다 전부 본인들의 채굴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큰 세력은 아니니까. 네, 좀 밀려났으니까. 채굴풀 자체가 이젠 큰 세력이라고 보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굳이 다룬 이유 뭐냐면, 요 우지안이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네. 그 다음에 요 크레이그가 만든 코인이 BSV예요. SV가 사토시 비전이에요. 네. 네, 해서 요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원래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의 크기도 작고 처리 속도도 느리니까 이거를 높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토시는 원래 이제 백서를 보면 늘릴 예정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개발자 집단의 투표로 인해서 늘리지 말자. 굳이 건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우지안이 그래서 아니야,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하드포크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 있고, 비트코인 캐시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네. 네, 원래는 아무튼 비트코인 캐시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떨어져 나왔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 예전에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정도, 10분의 1 정도 가격 유지하다가, 비트코인 캐시 내에서도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우지안이랑 크레이그가.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 완전 캐삭방을 떴거든요. 캐릭터 삭제방. 네. 근데, 크레이그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안 해. 한 거예요.
예, 그런 놈이에요, 크레이그가.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랑 여기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V로 나눠진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캐시랑 이캐시. 네, 옛날엔 비트코인 ABC라고 불렀던 거. XEC로 돼 있나? 네, XEC요. 네. 이런 이캐시로 나눴고, 그리고 BSV는 아직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BSV는 투자하지 마셔라. 사기꾼이니까 그러니까 네. 사기꾼이니까 물론 사기꾼이니까 역대급 펌핑을 하지 않겠냐, 본인이 돈 벌어야 되니까 역대급 펌핑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투자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크레이그가 결국에는 본인은 저 다 구라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걔가 자주우지하는 BSV 투자할 필요가 있냐,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하지 마셨으면 해서 다뤘다. 네, 하고 제가 원했던 상황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상황,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냐면 정확히 말하면 2017년도부터 2017년이요. 2017년도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네요. 2017년이라면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오래전부터 2018년 19년 정도부터 어떠한 상황을 원했냐면 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F가 승인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인덱스가 폭락한다. 요 두 가지 상황을 원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상황은 있는데 그때 당시엔 현물 ETF가 승인되진 않았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물 ETF가 승인됐으나 만족할 만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진 않았죠.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요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은 사실 이제 요때쯤인데,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이 요때쯤인데 2024년 1월, 올해 1월이잖아. 네, 그렇죠. 요때쯤인데 요때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기가 막힌 다이나믹한 하락이 일어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길고 긴 횡보. 그리고 요 최근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어쨌든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걸 뚫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게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강력한 빌미터. 요 좀 지긋지긋했던 요 박스권을 벗어난 건 조금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매물대를 아래로 뚫는과 동시에 금은 위로 뚫었습니다. 매물대를. 예, 요렇게. 원래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죠? 네, 요 매물대를 뚫었어요. 그래서 금은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은 떨어졌죠. 네, 물론 다운은 올랐다라고 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달러랑 사실 나스닥 미국 증시랑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고, 네. 같이 갈 때도 있고 반대로 갈 때도 있고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 달러랑 금은 반대, 달러랑 비트코인은 반대, 금이랑 비트코인은 비슷하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왜 현물 ETF랑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달러가 만약에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면 그 돈들이 본인의 달러를 해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달러가 해칭되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금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일부분은 현물 ETF,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그게 안 됐어요. 왜? 현물 ETF가 없었어요. 맞아요. 현물 ETF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인덱스 하락과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의 달러 인덱스 하락은 비트코인의 정말 큰 상승으로 작용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차트를 보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그 전에 기관들이 이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하시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0군데가 넘어간다는 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해서 알게 모르게 개미들은 여전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쵸? 아직도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네. 있겠지만 기업들은 알아서 사고 있다. 걔네가 비트코인이 정말 막 폭발적으로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해칭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걸로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몇 개가 튀어 오른다? 그러면은 현금 하락의 가치를 해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몰빵해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는 점. 네,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계속 빠진다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좋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지니까 나스닥은 어떻게 돼? 그건 모르죠. 네, 상관관계가 전 딱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뭐 그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요거 그 달러의 가치 말고도 실적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한테 나스닥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건 나스닥은 나중에 다룰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 증시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 네. 예, 나스닥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답글로 뭐라고 달았냐면 솔직히 나스닥이 꼬라박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모르죠. 저의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네 꼬라박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 네,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았다고 해봐야 나스닥 뭐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 차트지? 네, 나스닥 차트요. 네. 뭐 얼마나 떨어진 거겠어요, 그렇죠? 주봉으로 해봐야 지금 2.2% 빠진 거예요 이번 주. 저렇게 많이 오르고 저거 떨어진 거예요. 네. 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져도 딱히 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스닥은 나중에 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뭐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아니 김프로가 왜 덧붙일 말이 없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미리 서로 의견을 나눠요. 아무것도 없이 생으로 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 그럼 제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니까 다른 부분만 김프로가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 일치하는 부분을 김프로가 얘기하잖아요.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이렇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옆으로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확 뚫을 거면 뚫던가, 예? 조정 받을 건 받던가, 예? 이래야 되는데 애매하게 가고 있다 정도. 네. 네. 굳이 리플 차트 보지 말라고. 네. 하지 마. 더라고요. 하지 마. 네. 왜 어제 말했던 거기에 딱 맞고 떨어져서? 뭐 361.8도 361.8인데 추세선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뭐 확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뚫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건 다음 사이클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 호들갑 떨지 말고 잘 기다리자. 네. 우리 현명한 투자자니까. 네. 라고 했으니까 다들 아마 잘 마음 추스르고 계실 거야. 여기 또 뚫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리플 얘기는 또 저걸 확실하게 뚫으면 아마 영상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